작업장 안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불길이 높게 치솟은 가마가 작업자들의 손을 바쁘게 거둔다. 샘물 녹이려고 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이것이 쇳물의 재료. 미리 넣은 재료들이 녹아 자리가 생기면 계속해서 보충해 줘야 한다. 뜨거워야 해야지. 여름에는 못해요. 더워서 하나만 펴도 근처를 못 가. 뭐 가만히 있어도 펄펄 땀이 나는 판에는 어떻게 해요. 1200도에 이르는 용해로 앞에서 열기를 참아가며 일하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영하의 날씨가 무색하게 작업자들의 얼굴에서 땀이 흐른다. 무려 5시간 동안 합금을 녹이는 작업을 마치면 쇳물을 다른 도가니에 옮겨 담는다.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쇳물은 최고 1300도에 이른다. 한 방울의 쇳물도 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내려. 세요. 다음은 펄펄 끓는 쇳물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다. 샘물에 불순물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산소도 그런 걸 빼내는 거예요. 오리지널 쇠로만 형성되게 조직화되게. 사계절, 불 앞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샘물 온도가 한 1100도에서 1200도 되니까 아무래도 겁나죠. 쇳물 준비가 끝나자 거푸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만들려는 범종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는 틀. 이 거푸집에 쇳물을 붓는 작업이 시작된다. 거푸집의 안을 들여다보면 내형 틀 위에 외형 틀을 씌운 것으로 여기에 쇳물을 넣으면 내형과 외형 사이의 공간으로 쇳물이 차오르는데 이렇게 차오른 부분이 바로 범종이 되는 것이다. 쇳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표정에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드디어 거푸집 위로 쇳물이 올라온다.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는 이들. 이 주입하는 과정에서 물이 샌다든가 어떤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고 잘 들어갔으니까 이상 없다고 본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무사히 작업을 마친 거푸집은 하루 정도 식어야 해체가 가능하다. 다음 날 작업장에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외형 틀을 벗기자 그 안에 굳은 모래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돌처럼 굳은 모래를 뗀다. 망치질이 계속되는 동안 점차 범종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완성한 범종은 에밀레종. 정식 명칭은 성덕대왕 신종으로 신라 시대에 제작된 모습 그대로 지금 수많은 종이 에밀레종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제작되고 있다. 범종은 불가에서 사용하는 종을 말한다. 한국의 범종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20세기 초부터 국내외 고미술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종의 꼭대기 부분에 있는 음통은 한국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간다는 한국의 범종. 대한민국 곳곳에 유명한 범종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범종을 만드는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문양을 디자인하고 실물 모형의 틀을 만든다. 이것이 문양 디자인이 완성된 외형 틀이다. 그리고 주물용 밀랍을 200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만든다. 밀랍 주조기 공법이라 해갖고 초를 발라갖고 이제 코팅을 하면서 그 녹여버리면 그 조각 문양이 그대로 새겨져 나오거든요. 말끔하게. 액체 상태로 녹은 밀랍은 바르는 즉시 마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발라야 한다. 주물용 밀랍을 바르고 굳히고 또 바르고 굳히고 이렇게 10번 정도 덧바르는 작업을 하면 실물 모형의 틀이 완성된다. 이 작업만 보통 사나흘 걸린다. 이거는 좀 불량이 나서 예. 들어간 부분이 있거나 이제 이런 기포 부분 같은 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주물을 붓고 나서도 주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깨는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실수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버린다. 용의 모양을 한 범종의 가장 윗부분인 용류는 따로 만들어 범종에 붙인다. 한순간 한순간 만드는 이의 정성 없이는 결과물도 기대할 수 없다. 잘 굳은 밀랍 외형에 다시 주물용 세라믹 재료를 바른다. 그 위에 다시 주물사, 즉 모래를 골고루 얹는다. 이 작업을 9번 반복하면 단단한 외형 틀이 완성된다. 여기까지 1차 외형 틀 작업이 끝난 또 다른 범종. 이번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워낙 몸집이 크고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이 아니면 이동 자체가 어렵다. 여기에 철 외형을 씌운다. 한 3톤 정도 나가요. 안에 초가 껴있거든요. 초를 이제 제거하려고 지금 드러내고. 안쪽에 작업했던 주물용 밀랍을 녹일 차례. 열이 그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윗부분을 막아준다. 이렇게 나죠. 공간이 양옆으로 터지게. 조금 터져야 돼. 그럼 됐어. 그리고 불을 세게 떼기 시작한다. 열에 의해 밀랍은 녹고 주물용 세라믹 외형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하나의 과정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안에 코팅한 거를 단단하게 해야 나중에 식물부 쪽에 아무 하자가 없지. 물로 그러면 그 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강하게 돌덩이 같은 저 구워지면. (30분) 가량 구워낸 외형은 열기를 식힌 후 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친다. 높이 3.3m, 완성품의 무게가 자그마치 13여 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지만 문양과 글씨는 섬세하고 또렷하게 표현돼야 한다. 외형의 곡선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해 거친 부분은 곱게 갈아준다. 세심하게 정성을 담아야 하는 작업이 장장 5시간가량 계속된다. 여기다 이제 샘물이 들어가면은 이 문양 그대로 배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배어 나면은 이런 그 아까 같은 이 티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베어져 나와갖고 그대로 종이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지만이 그 표면이 종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죠. 내부 손질이 끝나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사용하는 모래는 약품 처리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성질을 가졌다. 모래는 그냥 쏟아 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져줘야 한다. 범종이 3.3m의 높이에 이르다 보니 모래를 다지는 도구도 그만큼 길다. 철근 무게만 약 3.5kg. 쉬지 않고 모래를 다지는 작업이 계속된다.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마음속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힘듭니다. 거푸집을 만드는 일, 즉 문양을 새긴 외형과 쇠틀 사이에 빈틈없이 모래를 채우는 작업에 사람들이 모두 매달렸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지 한 30년 됐어요. 저는 30년 넘었어요. 30년 좀 넘었지. 한 20년 됐죠. 20년. 그 아저씨가 제일 막내예요, 드라마. 20년 경력이신데요? 우리 와서는. 최소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이들이 총 10명. 이들의 몸에 배인 직업윤리야말로 장인 정신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랜 세월 한우물만을 파온 이들의 손끝에서 옛 장인들의 신비한 소리가 만들어진다. 이 일이 좋으세요? 좋죠. 왜 좋으세요? 솔직히 완성되면은 사실 종은 수천 개 있어도 수만 개 있어도 똑같은 종은 하나 더 없어요. 뭐가 틀려도 틀리지. 그 글씨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뭘 똑같은 종이 없으니까.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끝내자 작업장에 많은 양의 쇳덩이가 연달아 들어온다. 불이 83%, 주석이 17%인 합금, 범종을 만들 쇳물의 재료다. 이것을 용해로에 쌓는 일 역시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한다. 꽤 묵직해 보인다. 이게 몇 킬로인데요? 요게 글쎄 17kg에서 한 20kg 나갈래나? 정확한 건 모르겠어. 안 달아봐서. 용해로의 크기는 직경 70cm에 높이 1m 50cm. 무거운 쇳덩이를 하나씩 옮겨 차곡차곡 채우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이다.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장시간 쇳덩이를 옮기는 일은 강한 체력을 요구한다. 이거는 이제 내일 용해해서 그냥 바로 곧바로 이제 주입만 시키면은 종 재료로서 이제 모든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쇳물을 끓이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때 다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근데 이렇게 깨트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깨진 거예요. 범종의 가장 윗부분에 붙일 용류가 깨진 것이다. 이거가 보여나는데 그냥 부자들은 게 전반적으로 보이지 부분적으로 보이면 깨지죠. 그게 심으냐? 작업자들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어저께부터 거기 가 있었던 자리가 벽돌을 갖다 놓고 보여서 이제 논다고 노니까 그냥 푹 주저앉은 거예요. 아랫부분이 깨진 것은 물론 용 조각의 발 부분이 토막났다. 겨울에는 모든 게 얼어버리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또 기간도 많이 또 소요되고. 깨진 아랫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제거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파손된 발 부분이 문제다. 다행히 토막난 부위가 크지 않아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기로 한다.
조각난 부분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린 후 나머지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이 계속된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류를 외형에 붙인 후 다시 모래를 단단하게 다져 넣는다. 늦은 시간까지 이들의 작업이 계속된다. 다음 날 새벽, 작업자들이 일찍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먼저 쇳물 녹일 준비를 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높이 치솟는다. 도가니가 보니까 지금 몇 개예요? 9개.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에 2톤씩 해가지고 2, 9, 18, 18톤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여유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우리라는 게 모자르면 안 돼요. 남아야지. 9개의 가마를 총동원해야 하는 대규모 작업. 보통 쇳물을 녹일 때 완성될 종 무게의 1.3배에서 1.4배의 양을 만든다. 이번에 만들 범종의 무게가 약 13톤에 달하니 녹여야 할 쇳물도 18톤에 달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외형 틀의 수분을 말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30분가량 건조 작업이 계속된다. 쇳물이 들어갔을 때 수분이 있으면 폭발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조 작업이 끝나면 내형 틀과 외형 틀을 합친다. 작업자들이 신중하게 거대한 틀을 끼워 맞춘다. 범종 윗부분에 올라선 사람이 쇳물이 차오를 공간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두께를 살핀다. 쇳물이 들어가면 한쪽만 두껍고 한쪽은 가늘고 하면 소리의 영향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께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더 빼고 옆면으로 와봐 이쪽으로. 몇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게 간격을 맞추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한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종각에 종을 걸었을 때 기울어질 뿐 아니라 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리했다면 표시가 나죠, 나중에. 잘못 나오든가 아니면 뭐 어디가 이상이 있든가. 정성을 들여야만이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가량 간격을 맞추는 작업이 끝나고 범종을 고정시킨다. 이제 남은 일은 쇳물을 붓는 일. 한편 용해로에서는 아직 쇳물을 끓이는 일이 한창이다. 뜨거운 불 앞에서 5시간이 넘게 서 있어야 하는 이들. 1200도가 넘는 열기도 참기 어렵지만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눈을 맵게 해서 시야를 방해한다. 이때 작업장에 나타난 한 사람. 작업자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인 주철장 기능 보유자 원강식 씨. 오늘이 중요날이야. 마지막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오늘 잘못되면은 다시 만들어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50년이 넘게 범종을 만들고 있는 그는 서울 보신각종, 화천 세계 평화의 종 등 지금까지 7천여 개에 달하는 범종을 만들었다. 그런 그도 긴장을 멈추지 않는다.
이때 한 사람이 작업장을 빠져나간다. 어디 가세요? 종 치러 가요. 종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한 일이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라 뭐 식구들 다 안녕하고 하기 그런 걸 좀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아침 저녁 쳐요.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불가에서 범종을 치듯 경건한 마음으로 종을 친다. 쇳물이 다 끓어오르자 한 대로 모으는 작업이 시작된다. 너무 세게 따지 마. 위험한 작업 속에서 오직 원광식 씨의 목소리만 들린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장. 하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다. 9군데에서 끓인 쇳물은 큰 통에 다시 합친다. 쇳물을 붓자 높이 솟아오르는 불길. 아찔한 광경이다. 그리고 쇳물이 들어갈 관을 여는 순간 야, 파이프, 야. 파이프가 이거 빠진다고 저거. 장인 원광식 씨의 매서운 지적에 일순간 침묵이 흐른다. 맨날 불안한 거야 이게. 마지막에는. 드디어 쇳물을 거푸집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거푸집으로 향한다. 이제 쇳물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는데 범종의 주조 원리는 내형 틀 위에 외형 틀을 씌우고 빈 공간에 쇳물이 들어가면서 내형과 외형 사이의 공간으로 쇳물이 차오르는데 이렇게 차오른 부분이 바로 범종이 되는 것이다. 쇳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5분. 그 짧은 순간 모두가 굳게 입을 다문 채 쇳물이 올라오는 구멍에 시선을 고정한다. 딱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다들 말을 안 해도 쫙 분위기가 말들은 안 해도 지금 서로 다 긴장하고 있다고. 조금 더 딴다. 드디어 연기와 함께 불길이 피어오른다. 쇳물이 길을 따라 잘 올라와 주었다. 그리고 쇳물을 보충해주는 작업이 계속된다. 저 앞으로 당겨. 흘리지 않게 잘해야 돼. 야, 앞으로 조금 들어와. 앞으로 좀 들어와. 들어와. 아니요, 들어와. 거기서 묻지 마. 됐다. 아이, 가자. 아무리 오래 해온 일이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매번 목소리가 다급해진다.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뭐 터진 적도 몇 번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쇠 녹일 때 바깥에서 도가니가 터지는 경우, 여기서 거푸집이 터지는 경우, 저기서 터지는 거는 쇠를 다시 녹이면 되지만 거푸집이 터져버리면 거푸집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도 크고 시간도 또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거 할 때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옆에다 대면 물 묻고 큰일 나. 잘 들어간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뜯어봐야 이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잘 나왔다는 걸 증명이 되잖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뜯을 것 같아요. 이제 거푸집이 식기를 기다려야 한다. 며칠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워낙 무거운 재료들이라 기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았는지 연기가 눈에 보일 정도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거푸집은 범종 원형 높이가 3.3m나 되다 보니 땅을 뚫는 건설 기계가 동원된다. 모래먼지, 뜨거운 열기까지 가세, 작업장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시야가 뿌옇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 종 잘못 건드리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지금 용도니까, 용도 모형을 아니까, 종은 밑에 있어요. 저걸 헤쳐놓고선 종을 들어 올릴 거거든요. 이번에는 기중기가 작업장에 나타났다. 범종의 크기도 크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 외에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런데 기계를 쓰는 것마저도 녹록지 않다. 와야가 안 올라와. 한 선을 더 맸어야 돼. 떴는데 못 올라와요? 떠있어 지금. 31톤이래 지금. 근데 왜 못 들어요? 붐이로단 올릴 수 있는데 와이어로다는 못 올린다는 지금 감질 못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지금 저 위에가 다 갖고 못 올리는 거야. 물건을 들어 올리는 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붕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좀 한번 넘겨주세요. 한 바퀴. 네. 네. 결국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줄을 감아 범종을 올리기로 한다. 이 한 선에 한 5돈씩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8줄이니까 한 40도까지 뜰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빼. 이번에는 과연 범종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벌써 2시간째.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고 줄이 감겨 올라온다. 무려 31톤에 달하는 거푸집이 점차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행여 줄이라도 끊어지면 모든 게 헛사로 돌아간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운반을 마친다. 이번에는 다시 땅을 뚫는 기계가 다음 역할을 이어받는다. 단단하게 둘러싼 겉표면을 해체하는 일. 두꺼운 외형을 벗겨내자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범종. 작업장은 이내 흙먼지로 가득 찼다. 무엇보다 종의 상태가 궁금한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든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표면이 잘 나왔어요. 아직도 뜨거워요. 잘 안 나온 거는 기포가 많아요. 곰보가 있고 매끄럽지가 않고 근데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죠. 면에 이런데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범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문양의 위치부터 재질까지 모든 요소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외형도 중요하지만 남은 과정까지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내형 틀을 빼는 작업이 시작됐다. 내형 틀 역시 쇳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워낙 견고하게 만든 터라 빼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다시 기계의 힘을 빌릴 차례.
내형 틀을 빼려면 범종을 옆으로 눕혀야 한다.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범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근이 끊어지고 만. 가만히 그러고 계셔. 이거 뜨거워서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 뜨거운데? 그럼 이걸 좀 결국 두꺼운 고정끈을 범종에 두른다. 그리고 끈에 고리를 걸어 다시 한번 범종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줄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다행히 점차 범종이 내부를 보이며 옆으로 누웠다. 다시 작업자들이 일해야 할 시간. 성인 남성이 들어가 앉아도 넉넉할 만큼 큰 내부에는 내형 틀이 범종에 단단히 붙어있다. 철근 뼈대 사이로 돌처럼 굳은 모래를 빼내야 한다. 속을 털고 이 겉에도 이거 시하게 해야 되고 다 이런 거 다 짜야 되고 여기도 다 짜야 되고 달아야 되고 일이 아직 많아요. 아니 진짜 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이 무지 많은 일이라 남들이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지. 내형 틀을 유지시켰던 철근 뼈대가 모습을 드러내. 외부 문양의 섬세한 조각은 손작업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준다. 세밀하게 해서 제거를 해줘야 원래 조각이 모양이 나와요. 종을 만드는 방법은 같지만 결과물이 다른 이유는 이처럼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왁스칠. 표면에 윤기를 더하고 대기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천년을 간다는 범종은 긴 세월 동안 그 입자가 서서히 부서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단단한 쇳덩이에 펜으로 쓴 듯 또렷한 글씨, 붓으로 그린 듯 섬세한 문양까지. 한국의 범종이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가진 이들의 손기술과 정성까지 더해지는 범종. 거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종을 한 직업만 갖고 계속 한 3, 40년씩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은 잘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에는 다 자기 각자들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종소리 하나에 매달려온 장인들의 손끝에서 점차 범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과를 마친 이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세면장이다. 하루 종일 모래먼지와 뜨거운 연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된 일상을 털어버리는 시간. 그날 밤 아유, 어깨 아프시니까 손이 안 올라가신다며.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의 몸을 챙긴다. 안창용 씨 고마워. 잠들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
아까 뭐 온다더니 끝났어? 그래 알았어. 누구예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아, 매일 이렇게 통화하세요? 맨날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익숙해지고 숙달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처음에보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지. 여기서. 지금은 그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견딜만 해 지금. 동료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다시 이들의 일상이 시작된다. 쇳물을 끓이기 위해 무거운 재료를 나르고 가마 안에 뜨거운 쇳물을 살피는 일. 불순물이라. 아, 불순물? 쇠보다 가벼운 불순물들이 떠오르면 용해로 안을 살피면서 제거해줘야 한다. 해줘야지 쇠가 깨끗하지. 쇳물이 깨끗해야 종소리도 제대로 나온다. 이들이 자리를 뜰 수 없는 이유다. 쇳물을 끓이는 작업이 끝나면 거푸집에 쇳물을 넣는다. 됐지, 보면 되겠지. 올리면서 보면 되겠지. 이때 쇳물을 넣는 주입 속도와 온도 등에 따라서 범종 제작의 상태가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올라오는 거야? 조금 더 왔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잘 됐어요? 네. 짧게는 20년에서 40년이 넘게 한길만을 고집해온 이들. 이런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범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복의 반복을 거쳐요. 완성이 돼요. 작품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신경을 쓰고 공을 많이 들이죠.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쇳물을 본 거푸집이 잘 마르면 다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겉을 둘러싼 단단한 흙을 떼내기 위해 한바탕 씨름이 시작된다. 무거운 도구를 들고 틀을 제거하는 과정은 체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으로 터득한 요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감기 걸렸네. 한겨울에도 등판에서 김이 날 만큼 온 몸을 아끼지 않는 이들. 이만한 각오 없이는 아무나 덤빌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점점 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있다. 직업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보람 있죠. 이제 극소수의 이제 민원이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어요. 시장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없고, 공장들도 이제 하나둘씩 문 닫아가는 공장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슬프죠. 1000년 넘게 남아있는 물건이잖아요. 만든 사람의 이름도 남는 것이고, 후세 뭐 몇백 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저 종은 우리 몇 대조 할아버님 만드신 종이다. 어떤 그런 긍지? 고압으로 모래를 쏘아 금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그 후에 약품을 섞은 모래로 색을 내고 광택을 내는 작업이 1시간가량 계속된다. 크기가 작은 종의 경우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기까지 평균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완성된 종은 하나같이 소리를 시험한다. 영원히 오래 가잖아요. 좋은 소리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기분이야. 늘 종소리는 누가 언제 들어도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게 좋아. 그냥 뭐 하나의 상품처럼 그냥 딱 찍어서 탁탁탁탁 나오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고 뭐 겉부집을 씹고 이렇게 하던 그날에 따라서 그 강도의 차이도 있고 그럼 우리가 땀이 많이 서려 있죠.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날 밤 약 13톤에 달하는 범종이 건조를 마치고 포장에 들어간다. 지난 6개월간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자식처럼 애지중지 돌봤던 범종이 이제 새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계로 들어야 할 만큼 몸집이 큰 범종. 대형 화물차가 작업장 안까지 들어온다. 아니 뱀목을 보여줘야 된다고 차를. 야 여기가 저걸 쓰자 보온 덮개 있잖아. 보온 덮개 있잖아. 종을 포장하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들의 목. 얼마나 무거운지 화물차가 휘청거리며 내려앉는다. 시원섭섭? 그거를 많이 하지. 네. 정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겨울에 추운 때라 어떤 고생을 개운한 많이 해서 그 생각도 있죠. 가서 또 거기 저 종각에 또 달리거나 종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니까 참 좋죠. 엄청 춥 때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짠해요. 그냥 지금 가서 여러 사람이 다 참 종소리 좋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죠. 그냥. 은주전자는 예전엔 왕실에서 사용하던 귀한 명품 식기였는데요. 화려한 무늬와 모양이 한눈에 보기에도 참 고급스럽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 보입니다. 은주전자 제작의 첫 단계는 은을 녹여 은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99.9%. 우리 지금 제작할 주전자는 한 1,100g 정도 왔다 갔다 해요. 1,100g요? 30, 40만 원 넣지? 그러니까 재료값만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작업자가 은 알갱이를 녹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녹이다 약국에서 천도 사이. 은괴를 만드는 작업은 1000도 이상의 불 앞을 내내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더운 여름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은을 녹여 만든 용액을 틀에 붓고 1시간 정도 식혀주면 이렇게 굳어 은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상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안 보셨으면 나중에 판재를 늘리면 기포가 생겨요. 깔끔하게 안 나오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녹이게 되면 다시 녹여야 되니까. 오늘은 은괴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셨어요? 괜찮으신 걸까요? 화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작업자가 급하게 수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놔두면 화끈거리가 오래 가는데 바로 물로 좀 식혀주면 훨씬 빨리 강으로 물집 생기겠네. 허옇게 일어났잖아. 아이고. 한 번은 일하다가 물건이 날라와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코뼈가 내려앉았어. 뭐 어떻게 하면은 기계 일하다가 놓쳐가지고 휙 날라서 여기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핀셋대로 집어넣고 들어올렸어.
은주전자를 만들기 위해선 1cm 정도 되는 은기를 얇은 판으로 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1mm로 1mm요? 이렇게 얇게 하는 거예요? 두께를 맞춰서 늘리는 거죠. 판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두께 맞춰가지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죠. 대략 압연기에 100번 정도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작업에 적당한 두께인 1mm로 만들어집니다. 은주전자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은판을 원형으로 잘라줘야 합니다. 손으로 자르는 것보다 더 원을 동그랗게 자르죠. 손가위라는 거. 정말 투박한 작도로도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잘라냅니다. 이거 해라. 아들 연욱 씨는 7년 전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은주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원래 제가 항상 써가지고 처음 모양을 잡는 일은 주로 아들 담당입니다. 너무 세게 치면 또 이게 은이 얇아져서 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주면서 그렇지 쳐야지. 벌써 일을 시작한 지 7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가 자리를 잡습니다. 베알레라는 이렇게 기물 연장을 이용해가지고 전통 방법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망치로만 때려서 주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1차 작업이 끝난 은판에 다시 원을 그리는 작업자. 주전자가 동그랗잖아요. 이 원대로 따라 때리면 이제 원형 상태로 싹 이제 닭달질해서 주전자 모양을 만들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청력 보호구부터 착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려서 병원에 가니까 쓸 만큼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여기 안 들리고 보청기 끼고 서 있는데 더 망가지 이쪽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망치질을 안 할 수 없으니 오늘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전자 모양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지. 판 자체를 닭달질해서 주전자 형태로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거지. 은주전자는 형태를 잡는 것부터 표면의 모양을 내는 것까지 모두 망치 끝에서 탄생합니다. 박자가 있죠. 여기서 땅 쉬는 동안 돌려줘야죠. 한 반박자 느릴 때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이어지는 망치질. 은주전자를 제작하는 과정은 기술뿐 아니라 인내심을 요하는 지루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아, 덥다. 5%? 이제 시작이죠. 한참의 망치질 후엔 이렇게 어김없이 열 풀림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은이 단단해져요. 열 풀림을 한번 하면은 또 은이 부드러워지고. 주전자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때리고 열을 가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뭔가 체크하는데요. 여기 이제 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닭달질을 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좁혀지게. 그럼 여기가 살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덮어나가기 때문에 이쪽에다 살을 더 주는 거죠.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둥이 부분을 불룩하게 늘려갑니다. 여기 최고의 시간이 맞는 거예요. 여기 핵심. 망치질만으로 주둥이 부분을 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전통 방법이에요. 세게 때릴 땐 이걸로 안 되거든요. 나무 받침대 위에 배알레를 올리고 다리로 눌러가며 신중하게 두드립니다. 탕 때리면 여기 탕 올라오면서 여기 충격을 줘서 탁 올라오는 거죠. 중간중간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쁘게 나오죠. 이젠 물이 나오는 구멍을 뚫어줄 차례. 구멍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구멍 뚫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물 나오는데 이렇게 살짝 올려. 주둥이 끝부분의 모양과 각도까지 섬세하게 잡아줘야 해 작업 시간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둥이 성형이 끝났습니다. 아까 은 가루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이런 식으로 했어. 고박이 그대로 전통 방식.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온종일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망치질을 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진짜 자세 잡기가 힘들겠어요. 예, 구부리고 있어야 되니까 자세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세게 들 땐 똑바로 서서 때리니까 힘이 덜 드는데 얘는 또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오지. 힘은 안 들어도 그대로 치니까. 급기야 작업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주 유연성 있어요. 이게 돼요? 네. 우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것도 이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다는 게 몇 시간 했으면 굳지. 시간 나면 나름대로 운동 많이 할 거야. 잠깐의 스트레칭 후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울퉁불퉁한 표면을 미세하게 두드려 주전자의 선을 매끈하게 잡는 공정입니다. 올라오다가 망치질 잘못하면 살짝 미세하게 선이 안 맞아요. 이게 부드러운 선이. 이렇게 선을 이쁘게 싹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카메라로 보면 사실 모르죠. 네. 쓰잘데없는 자존심이지. 원래 작가들이 그래. 난 넘어가도 되지만 내 승이 안 차면 다시. 17살 때부터 50년을 은을 다루는 대공장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고된 시간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바꿔놨습니다. 앉아서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처음에야 뭐 하기 싫어가지고 뭐 많이 고민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복 받은 거지. 이 나이에도 그냥 내 작업실 가지고 내 작품을 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적성에 맞는 거지. 이 작품은 이번에 새로 며칠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건데요. 요거 이제 커피 주전자, 이제 커피 드리퍼.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밑에 구멍까지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분위기. 그 커피 맛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즐기는데요. 요즘 커피에 빠져 있어 만들게 된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따뜻하지. 부자는 일도 함께하고 커피 분쇄도 사이좋게 함께합니다. 원래 그걸 먹으려면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계로 갈면 되는데 내 생각이 손으로 수동으로 가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기분이. 바쁜 작업 중 짬을 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커피잔부터 주전자, 드리퍼까지 모두 부자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 경쾌하잖아요. 다 연구해가지고 이 방잡아서 쩌라라로 빗물 떨어지듯이.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아들과 같이 즐기는 커피가 요즘 작업자의 제일 큰 낙이라고 합니다. 쌉쌀한 커피 한 잔에 작업자들은 오후 내에 다시 일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제작한 작품 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뭔가 뿌듯한 기분도 있고 기분은 좋네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뭘 하려는지 작업자가 또다시 주전자에 위치 확인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다 홈을 팔 거예요. 육각을. 조각을 할 건데 4군자 조각이 들어갈 거예요. 4군자 들어가고 이 여백은 이제 딴 문양이 들어가고. 육각 모양으로 홈을 파기 전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동색 액체는 뭘까요? 송진. 감탕이란 말이 네. 송진에다가 딴 걸 섞어서 여러 가지 섞었다는 얘기죠. 송진에 밀랍 등을 섞어 만든 것이 감탕. 조각이나 성형을 할 때 제품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감탕을 놓아야지 여기서 때려도 감탕이 받쳐주니까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지. 감탕을 넣고 식을 때까지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감탕이 굳어 고정된 은주전자의 표면에 작업자가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뿌리는 호박이죠. 호박 공간에다 이제 사군자 문양을 이제 새겨놓을 것이. 호박 모양의 주전자는 본체에 골을 파야 해서 다른 주전자에 비해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손으로 하는 일은 어려워요. 공예는. 조각은 이제 조각장이 할 거예요. 저는 대공장이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곳은 금속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공방인데요. 조각 작업을 하기 위해 주전자가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맨 문양에 이제 무늬를 넣는 건데 전문 용어로는 도드색임이라고 그러는데. 작업자가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주전자 위에 올립니다. 그 뭐예요? 먹지요. 1차 도안 작업이 끝난 그림을 다시 먹지를 대고 한 땀 한 땀 그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 금방 해요. 얼마나 걸려요, 금방 하면? 한 2~5시간은 걸렸죠. 금방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람 손이 가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은주전자를 만드는 일은 즐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원래 찍다 보면은 손가락에 땀이 나가지고 네. 이 펜으로 한번 거줘야 돼요. 끝났어요? 빨리 한 거예요, 이것도. 5시간의 도안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조각에 들어갑니다. 손작업하는 건 거의 다 일자예요. 일자인데 돌리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게 보시면은 일자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만든 건데 쪼는 거죠, 그냥 망치로. 이거는 되게 가느다라고. 이것도 또 일자인데 옆을 많이 굴려졌잖아요. 먼저 테두리 부분을 조각한 후 안쪽의 섬세한 디테일을 잡아가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부담은 엄청 되죠. 아이고 뭐 정성스러워 만들어 온 건데 제가 뭐 잠깐 잘못해가지고 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은은 성질이 물러 생각보다 쉽게 찢어지는데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작업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15시간 했나. 손목이 아파갖고 손목이 손가락이 아파갖고.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서둘러 조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쳐주면서 조금씩 들어가요. 이제 다듬으면서 문양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조각된 무늬 옆부분을 망치로 쳐서 눌러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새겨놓은 모양이 위로 돌출되면서 조각이 더 돋보인다고 합니다. 정을 잡으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그러죠. 휘었잖아요. 오, 왼손이 2개 다. 2개 다. 안 보여요? 손톱이 약간 틀어졌네요. 방향이. 손가락이 틀어졌죠. 손가락이 틀어져서. 네. 긍정의 힘으로 사는 거죠. 뭐 죽어라면 죽는 거고 뭐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해야만 하는 작업. 35년 전 귀금속 조각을 시작하면서 배운 일이 어느새 재건 씨에겐 천직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꼬박 이틀을 작업한 끝에 매난 국죽 4가지 모양의 사군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섬세하게 은주전자에 새겨졌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뿌듯합니다. 뭐 이쁘게 잘 나왔고 고생한 만큼 뭐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다음 날 마무리 작업을 보기 위해 다시 구리 씨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조각을 마친 주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엄청 화려하게 하셨네. 이제 은주전자 모양 내기의 다음 과정인 금박을 익히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로 들어갈 거야? 누구 낙금 붙이라고? 작업을 할 부위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이게 낫겠다. 야, 오케이. 금박을 붙이는 작업은 주로 아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분이. 살짝 녹인 금박 종이를 주전자의 표면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도 좀 구도가 맞아야지 이쁘죠. 너무 두꺼우면 얌전한데? 부착한 금박 위로 조각의 세밀한 부분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롤러를 문질러 붙여준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핀셋으로 깔끔하게 떼어냅니다. 금과 은은 불이 닿으면 서로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접착을 위해 불로 금박을 붙인 부분에 표면을 달궈줍니다. 아들 연욱 씨는 주전자에 부착할 손잡이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습득해 나가면서 이제 고난도 작업을 하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운 지 벌써 7년 차. 다른 것은 몰라도 손잡이를 만드는 것은 이제 꽤 능숙해졌습니다. 비트는 거예요? 네, 딱 수직 수평을 맞춰야 돼서. 쉽지 않네요, 그것도. 끝부분은 가늘고 중앙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야 하는데요. 그 모양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좀 마시겠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확실히 이게 공예 쪽 일이다 보니까 실무를 5년 이상 해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어떤 과정이든 쉬운 작업이 없습니다. 오후 내내 작업한 끝에 손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업한 손잡이를 들고 가 말없이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찬찬히 상태를 확인하는 아버지. 고맙지. 내색은 하나지. 힘든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버지는 묵묵히 일을 배워가는 아들이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한번 꺾은 건 안 꺾여져. 꺾었다고 안 깨끗이잖아. 둥글게 구부린 손잡이의 끝부분을 말아서 고리를 만든 후에 주전자에 부착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형태를 다듬습니다. 아직 완성 전인데도 벌써 예쁜데요? 이제 주전자의 기능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장식품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기능도 중요합니다. 물 떨어지는 거. 물이 딱 절수가 되나 그걸 보는 거예요. 멈췄을 때 일로 흘러내리지 않고 해서 딱 끊어지는 느낌. 끊어져야 돼요. 이렇게. 끊어지죠? 쓸 때 그런 느낌이 싫으니까. 마지막 공정입니다. 황화 칼륨을 발라 주전자의 표면을 앤티크하게 깊이 있는 색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앤틱 처리라고 좀 고풍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은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아예 앤틱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아, 은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예, 아무래도 변하니까. 앤티크 처리를 하게 되면 변색이 쉬운 은의 단점도 보완되고 조각의 명암은 더 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앤티크 처리를 한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약간 초록빛 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은색 나게 손으로 살살 깔 거예요. 까맣게 된 표면을 닦아 색을 내는 작업은 아들의 몫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닦아주시고
압력을 넘어가면 찌그러져서 적당히 좀 잡고 해야 돼. 부드러운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묻혀 돌려가면서 닦아줍니다. 뜨겁잖아. 이게 물을 끓이면은 은이기 때문에 은이 열 전도율이 빨라서 손잡이가 뜨거워요. 마지막으로 뚜껑에 수증기가 배출되는 구멍까지 뚫어주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전수공 은주전자가 완성됩니다.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번의 망치질을 통해 탄생한 작품입니다. 한 장의 밋밋한 은판이 아름다운 은주전자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장인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동안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냥 나이 조금 먹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그래도 완성하고 나면 뭐 뿌듯하고 이 대공장이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행복하고.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주의 한 작업장. 넓게 막으세요, 넓게. 뜨거운 열기와 맞서며 숯더미 사이에서 철광석을 꺼내는데 한 번 구워낸 철광석은 유황과 인이 제거되고 철 성분만 남은 상태. 이 철광석과 수출 1대 1.5의 비율로 넣어 1500도의 열에서 하루 이상 녹이면 고대 제철 방식으로 철을 얻을 수 있다. 현대강만 가지고 이제 접수해서 그 도검을 만든다 하면은 아주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그 깊은 맛이라든가 그런 미술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고대 방식으로 제철을 해서 얻어진 소재를 가지고 칼을 만들면은 아주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보검이 나오죠. 제철로의 맨 위에 황토를 넣어주면 광물에서 철이 환원될 때 녹이 스는 것을 막아주는데 철이 여기서 이제 생기잖아요. 지금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이 산화 방지제로 불순물도 빼면서 산화 방지제로 흙을 넣는 거예요. 고대 제철로는 아랫부분으로 쇳물이 떨어지며 저온에서 환원돼 곧바로 단단한 쇳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저 쇳방울 떨어진다. 쇠가 나옴과 동시에 산화 방지제 역할을 했던 황토는 철 이외의 불순물을 생성하여 제철로 곳곳에 굳어 붙는데 이 유리질 슬래그예요. 광물 찌꺼기는 철 성분이 없어 쉽게 부서진다. 한편 바람이 드나드는 송풍관 쪽은 온도가 높아 양질의 쇠가 많이 나오는 편. 이게 진짜 쇳덩어리예요. 이게. 철을 둘러싸고 있는 슬래그와 숯만 제거하면 강검을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쇳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고온에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늘어지는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칠떡이 잘 들어가야 되라고 이렇게 때려도 될 정도야. 이때 제철로의 상태가 원활치 않은 것을 발견한 이은철 씨. 그쪽에 선생님 그쪽에 바람구멍 다시 뚫어주세요. 그리고 숯도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는다. 녹았어. 센 물이 아니야. 슬래그. 이게 막 풀렁풀렁하죠? 네, 풀렁풀렁해요. 황토를 너무 많이 넣었던 것일까? 점점 차오르는 슬래그가 유출구와 송풍구를 모두 막을 뻔했다. 제철하는 도중 구멍이 막히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막힌 송풍관을 뚫어주자 다시 활활 타오르는 제철로. 만 하루 동안 1500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다.
제철 작업이 거의 진행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제철로의 구멍이 막히도록 슬래그를 빼내지 않고 기다린다. 바람구멍이 없어 서서히 불길이 사라지는 제철로. 이 속에 쇳덩어리가 큰 게 하나 큰 게 있다고. 그래도 다 빠져나오질 않는겨. 해체가 목전에 다가왔다. 3일씩 고생한 건데 2, 3일을 불을 화구를 대가면서 고생한 건데 잘 돼야 성공이 하고 그런 거지. 잘못돼서 물이 안 나오면은 샘물이 안 나오면은 엄청 허탈할 안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궁금하죠. 어느 정도인가 잘 녹았는가. 드디어 황토와 내화 벽돌로 축조했던 제철로의 벽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상부를 허물고 나면 곧바로 제철에 썼던 참수출 삽으로 퍼서 나르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틀간 시켰지만 아직도 제철로 안은 800도를 넘나드는데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제철로 해체 작업은 철이 완전히 식기 전에 해야 그나마 깨기가 덜 수고롭다. 생성된 쇠는 약 70kg.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면 여러 자루의 검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수수로 만든 그 쇠기 때문에 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쇠예요. 현대에 생산되는 강보다 더 깨끗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보검이 되는 거죠. 예. 이 상태로는 단련시키기가 어려워 찌꺼기도 털고 작게 부술 겸 망치질을 해준다. 질기네. 아이고 뭐. 질겨. 제철로 안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생성된 위치에 따라 쇠의 종류도 다르다. 칼의 내부는 무른 쇠, 날과 등은 강쇠와 무쇠를 섞어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검을 만든다. 물론 요 뽕쇠가 이제 주 재료지만은 좋은 칼을 만들려면 이제 이 뽕쇠를 주재료에다가 이 떡쇠가 좀 들어가고 이 이 무쇠가 적절히 섞여가지고 이제 좋은 성능 좋고 아름다운 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철을 하는 거지. 오늘 꺼낸 쇳덩이를 화루에 달고 제강 작업에 들어간 이은철 씨.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도 높은 쇳덩이라 이대로 검을 만들면 부러질 수가 있어 탄소를 빼주는데 쇠를 내리실 때 불꽃이 많이 튀면 탄소가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매질을 해주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분자와 분자가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 쇠의 품질이 좋아진다. 너무 힘드니까. 시험 제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화루 안에 있던 뜨거운 숯불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은철 씨. 너무 힘들으니까 네.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철 작업을 하느라 꽃샘 추위에도 굵은 땀을 흘렸던 동료들이 조촐하게 숯불고기로 상을 차렸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한 점이 며칠 동안 열기와 먼지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막걸리 맛 끝내준다. 아주. 쇠를 다룬 세월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수십 년이지만 젊은 시절 마음껏 못한 게 아쉬운 이들. 칼을 굳이 이런 검 같은 건 못 만들게 했다고 옛날에는. 왜요? 당장 경찰서 잡혀가지. 위험해서 안 돼. 뱅이, 사. 그때 당시에 만들고 싶었었지. 젊으셨을. 어떤 칼을요? 저 검. 검.
왜요? 남자들 그 젊은 사람이 남자니까. 뭐가 그걸 했다고? 그래도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칼을 만들 수 없었던 그들의 아쉬움이 묻어난다. 우린 뿔무로라고 뿔무로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다시 칼 앞에 앉은 이은철 씨. 앞쪽으로만 당금질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리고 칼 몸통 쪽으로는 등하고 등 부분하고 몸통에는 당금질을 안 해서 결국은 그 쳤을 때 이제 타격을 이렇게 딱 타격이 됐을 때 칼날은 강하고 몸통에서는 이제 유연한 조직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당금질을 하기 전 내화 점토와 수초를 섞어 칼날 부분에만 1차적으로 얇게 펴 바르는데 이 방법은 현대에 찾아보기 힘든 전통 방식으로 칼날의 강도와 더불어 아름다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리한 날 위에서 파도가 치거나 노을이 퍼지는 것 같은 무늬를 볼 수 있는데 매번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한 자루의 칼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화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저절네. 불의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려 보온하기 위해 짚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이 작업만큼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체에 얼마나 칼에 얼마나 그 가열이 되는지를 식별을 하면 불의 온도보다 약 200도 낮게 달아올라야 하는 검시. 나중에 맞습니다. 오로지 불꽃의 색깔과 모양, 오랜 경험으로만 이를 판단할 수 있기에 도검장의 손길이 바빠진다. 천천히 해요. 지금은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순간에 다 그 판가름 난다고. 실패냐 성공이냐가. 수만 번 두드려 만들어낸 검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순간 알맞게 열을 받아 당금질까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칼날은 물론 검신 전체의 성형이 뒤틀려 버릴 수도 있는 예민한 과정이다. 칼의 온도가 적정선에 달했을 때 이은철 씨의 동작도 빨라지는데 이제 차가운 물에 냉각시켜 당금질을 해야 할 때 칼이 갑자기 냉각되면 외부 온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 변화 범위까지 예측해야만 검의 생명인 나를 예리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물과 칼의 온도, 휘어짐까지 완벽히 계산된 당금질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명검이 탄생된다. 마치 자신을 갈고 닦듯 칼을 다루는 손을 쉬지 않는 이은철 씨. 그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검 제작 기술을 되살려 아름다움과 전통이 어우러진 칼이 후세에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일본 칼을 만드는 기술, 특출난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일본도를 무조건 베낀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만의 그 미적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칼, 조선 칼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사방으로 튀는 불꽃과 1500도의 열기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작업.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고된 길도 묵묵히 걸어가는 도검자. 최고의 칼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2014년도 흙이에요. 응? 아끼는 흙이에요. 진짜 귀한 흙이에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약흙이에요. 약흙. 보면은 점력도 엄청 좋잖아요.
방금 반죽한 흙과 비교하니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통의 도자기와 달리 프레도기의 성형은 평평한 판으로 만든 반죽을 접합하거나 흙가래를 쌓아 올려 빚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흙의 점성이 떨어져 물레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두들겨주고 그 부분에 압력을 줘가지고 밀착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르는 중에 떨어져 나오고 또 불에 들어가면 또 2차 수축이 되면서 또 그 부분이 갈라져 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들겨줘가지고 이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붙여줘야 돼. 흙의 입자가 거칠어 빚을 때도 모래가 긁히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저는 이게 손에 이렇게 이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그래서 이 흙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쳐요. 이게 손이 이렇게 그 작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손톱 밑에. 손톱 밑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 피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죠. 프레도기의 또 다른 특징은 도자기 표면에 유약이나 잿물을 바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도자기가 숨을 쉰다는 장점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은 더 까다롭습니다. 성형 후 도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자. 시간을 오래 끌면 선이 구불구불해져 순간적으로 빠르게 그려야만 한다네요. 프레도기는 옛날에 그 궁중에서 쓰던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네요. 그럼요. 엄청 귀한 거지. 일단 약을 안 발랐다는 거는 그만큼 고급 독인데. 예. 유약을 안 발라 습기에 민감해 자칫하면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말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해, 어디 숨구멍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끓는 물에서는 숨구멍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신 그릇이 맞나 하는 것도 끓는 물에서 증명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물속에 프레도기 잔을 담가봤습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소가 투과될 수 있는 숨구멍을 통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도자기 잔에선 기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자기와 프레도기 잔에 탄산수를 부었는데요. 숨구멍으로 탄산이 빠르게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 숨구멍이 존재하지만 물은 전혀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업장에선 분주하게 다음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걸까 했는데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나무를 옮기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쪽 위주로 해가지고 소나무 갖다 떼붙였어요. 프레도기를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가마 속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름 30cm 이상의 통나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요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건조된 나무고 저쪽에 있는 건 한 6년 정도 건조된 나무이기 때문에 화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화력이 너무 많이 크면은 깨져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습도가 있는 그 나무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에서 9년까지 건조한 다양한 나무를 보관 중인데요. 이유는 가마 상황에 따라 건조 상태가 다른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이제 떼고 불도 워낙 높기 때문에 한 7톤 정도 들어가요. 말이 7톤이지 한옥 한 채를 지을 분량입니다. 그것도 100% 소나무를 사용하는데요. 프레독인 유약 대신 표면에 나무에 재를 입히는 독이라 폐자재 같은 저렴한 나무를 사용하면 이물질이 붙어 최상의 그릇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마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6시.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분주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건조한 도기를 모두 넣고 불을 붙여야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가마 안에 있는 먼지를 불어낼 거예요. 불 떼기 전 가마 청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가마 안이 재와 먼지로 가득 찹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고 금방 온몸이 재투성이가 됩니다. 아마 안이 불이 세지면 압력이 엄청 세서 이런 것들이 다 흩날려서 작품에 다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없애줘야지 이제 좋은 작품이 나와요. 청소가 끝난 후 도기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마의 높이가 낮아 이렇게 큰 사이즈의 기물은 넣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불려. 여자가 들어가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높이의 작은 가마. 그 안으로 건조는 했지만 유약을 바르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상할 수 있는 그릇을 옮기는 일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작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안에 기물들이 꽉 찰 때까지 식어나오면 좋은 거예요. 이따 저녁까지 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이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이제 그릇에 다시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습기 들어간 상태로 불을 지피면 바로 다 깨져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빨리 작업을 해서 불을 지펴야 돼요. 오늘 구울 도기 수만 300여 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거우니까 그 조심해서 올려서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줘. 풀의 도기를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의 연속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좁은 가마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차곡차곡 도기를 채워갑니다. 연속되는 노동에 지치실 만도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도기를 쌓는 일은 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경력 20년이 가까이 되는 딸에게도 아직 한 번도 이 자리를 내주신 적이 없다네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거 기술 없으면 못해. 무너지겠다. 이거 잘못 쌓아놓으면 그냥 무너지면 끝인데. 도기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불의 방향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리 힘이 풀려요. 워낙 오르막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든 작업이 이제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죠. 이제 불을 지필 준비가 끝났습니다. 풀의 독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릇입니다. 비가 오면 도기가 수분을 먹어 깨질 수 있어 가마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웠던 올해는 오늘이 첫 가마입니다. 가족들은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빕니다. 그냥 마음 편하라고 지내는 거죠. 그다음에 불 때는 게 이제 힘드니까 가족들이 이제 건강하게 사고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디어 가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사실 제일 힘든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마는 그냥 나무를 많이 넣는다고 이게 그냥 다 익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떼가지고 달궈줘야 돼. 벽돌이 달고 앞에서부터 달궈져가지고 기물도 저 끝에까지 다 빨갛게 달궈져. 이게 4박 5일을 이렇게 떼줘야지만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극한의 4박 5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마가 타는 4박 5일 동안 24시간 가마 앞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가마에 불이 붙어 있는 내내 나무를 보충해주고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불 조절이 잘못되면 도기가 불량이 많이 날 수 있어 초반 불 조절은 수십 년 베테랑 장인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벌써 3일째. 5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마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불 조절은 풀의 도기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신경과 정신이 불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마에 불을 붙인 지 4일째. 이제 피곤해 지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불이 세져
나무를 넣는 횟수도 잦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손이 많이 가서 식사도 가마 앞에서 대충 때워야 합니다. 대망의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중요한 작업이 많습니다. 나무가 너무 빨리 타도 안 되고 불이 또 너무 세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익을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산소 양을 조절하면서 온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풀의 독인 굽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입자가 굵은 흙과 흙 사이의 기공을 불의 온도를 올려 조여줍니다. 온도를 얘가 조절을 해주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건 얘가 책임져줘. 콩나무로는 안 돼. 이게 단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화력이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옹기와 도자기가 1300도 이하에서 제작되는 것에 반해 풀의 독이는 1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장작가마에서 1300도를 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산소량을 조절하면서 불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힘들지만 이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불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도기의 품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마 온도가 1300도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뭔가를 가마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바로 천일염입니다. 온도가 최고점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가마 안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순식간에 녹아 수증기처럼 퍼지며 도기 위에 쌓인 소나무 재를 붙입니다. 소금이 기화돼가지고 이 재하고 소금하고 흙하고 같이 반응을 해야 돼. 용기가 흰색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반에 보면 이제 바닥에 불이 노란색으로 옵니다. 염분이 재와 섞여 풀의 독이 표면에 은은한 광택을 만드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기가 많이 나 여간 고역스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 풀의 독이 제작 작업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소방 안전모를 착용하는 작업자들. 뭔가 만만치 않은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리고 작업을 해야 화상을 덜 입어요. 가마 끝까지 온도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 불길이 치솟는 가마 옆 구멍으로 장작을 연신 집어넣습니다.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굴뚝을 막아야 합니다. 야, 앞에 막을 준비해라. 벽을 막아. 굴뚝뿐 아니라 가마에 뚫린 모든 산소 구멍을 밀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마 속 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도기에 내려앉아 풀의 도기에 검푸른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흙으로 치라고 하고 있어 지금. 작업자들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나무 하나 더 더라고. 연기가 새면 풀의 도기에 검은 색감을 입히는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 2중 3중으로 연기를 차단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좀 장 좀 제대로 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모든 식구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가마 시작하는 내내도 잠을 못 자서 이번에는 유난히 체력이 많이 방전된 것 같아요. 밀봉 작업이 끝난 후엔 20일 동안 자연 상태에서 가마를 식히며 재가 도기에 안착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20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마의 문을 엽니다. 동시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먼지를 가라앉혀줍니다. 문을 열자 가마 입구엔 나무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오늘은 못 꺼내요. 내일 꺼내지. 소관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기물 있는 데 가면 100도가 넘어요. 이 앞에는 이게 그 수술 꺼내고 청소를 해야 돼. 열기가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꺼내면 그냥 다 머리가 다 그냥 다 말려버려요. 머리도 말려버리고 기물 가서 만지면은 손 다 뒤거든. 화상을 입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숯을 그대로 두면 가마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그릇을 꺼내기 전에 숯을 먼저 빼줘야 합니다. 입구 쪽에 있는 것들은 삽으로 퍼내는데요. 깊은 곳에 있는 숯은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가마 안으로 들어가 빼야 합니다. 살살이 안 돼요. 저희도 빨리 최대한 스피드하게 마무리 지려고 빠르게 하죠.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와 순먼지까지 힘든 작업입니다. 잘 나왔어. 아빠 진짜 잘 나왔다. 이게 예전에 한 점 잘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저거네. 그 색깔이에요. 건수야 저거 앞에 좀 놔자. 근데 여기 앞에 막고 창고기 위에 들어가면 또 저거 100% 되니까. 빼준다. 100% 저거 다 남아. 지금은 도기가 너무 뜨거워 꺼낼 수 없어 가마 내부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가마를 갖다 열었으니까는 내일 모레쯤 열어가지고서 이 기물을 갖다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이나 식히셔야 네. 되는데. 그래도 그때 들어가면은 뜨겁고 기물 만지면 한 100도 정도 그래도 나와요. 이틀 후 드디어 도기를 꺼내는 날입니다. 작업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작품을 위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잘 나온 건가요? 괜찮게 나왔어요. 요번 네. 그 색상은 이 가마 안에서 봤을 때 아주 잘 나왔는데 또 닦고 보면 또 다른 색깔이 또 나오겠죠. 일단 한번 꺼내겠습니다. 제일 윗칸에 있던 사이즈가 큰 도기부터 조심스럽게 내려 밖으로 옮깁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숯을 꺼내고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마 속 온도는 67도. 웬만한 사우나 못지않은 온도로 잠깐만 작업을 해도 숨이 턱까지 찹니다. 아이고, 바람에 넘어갔어요. 이게 살과 살끼리 붙어가지고 압력이 너무 세니까 바람. 이 불이 넘어가는 힘이 워낙 센 거예요. 바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그래서 이렇게 살과 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게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그 힘을 못 견디고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한 차례 작품을 뺀 후엔 기물을 올렸던 단을 제거하는데요. 13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내열판도 모두 달라붙어 있어 일일이 떼어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옆에 있던 그릇이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엄청 검은데요? 색이? 아 이게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데끼면 이렇게 광해하죠. 아 지금 덮어져 있는 게. 예. 이거는 숟가루인데 이 속 안에 다 그 기물의 표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 얘가 다 올라와 있는 거네요. 네. 유약을 바르지 않았는데 나무 재만으로도 고급스러운 검푸른 색을 띠는 도기로 구워졌습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죠? 1300도에서 구워진 풀의 독인 종을 두드리듯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다. 도기를 꺼내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반나절 동안 뜨거운 가마에서 수백 개의 작품을 꺼내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좀 닦으셔. 아, 옷이 흠뻑 젖으시는데. 아유 당연하죠. 온도가 있으니까 안에 실내 온도가 있으니까. 마스크에도 땀이 흥건합니다. 노동에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는 몸에 그 상처라든지 몸에 이상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이제 그 중량물을 들고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척추 수술도 한 3번 했고, 그 다음에 발목 그 관절도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불 때문에 또 피부암도 걸렸고, 또 손목에 힘을 갖다 많이 쓰다 보니까는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 8번은 그 수술이 병행이 됐던 것 같아. 조금 일을 하려면 또 병이 나고, 조금 일을 하려면 병이 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거쳐야 되는 작업들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오래된 왕실의 그릇이 장인과 가족들의 땀과 노력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다시 작업자가 가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가마의 열기가 식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체를 틈바구니 있는 데를 메꿔주지 않으면은 우리 산소나 뭐 이런 것들도 빠지고, 그다음에 또 불 뗄 때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또 모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수하고. 가마에 열이 식기 전에 발라야 흙반죽이 잘 굳어 피곤하지만 물건을 꺼낸 후엔 바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가마도 우리 몸 가꾸는 것처럼 똑같이 가꿔줘야 돼. 안 가꿔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한편 마당에선 도지미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풀에 독인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도기가 바닥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도지미를 붙여 굽습니다. 워낙 센 강도로 완성된 그릇이라서 그냥 어줍지 않은 강도의 그런 연마는 되지가 않아서 센 걸로 연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야지 그릇을 쓰실 때 밑에 바닥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든요. 가마 불을 떼기 전부터 날씨가 안 좋아 깨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아버지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요. 불이 그렇게 잘 지나가야지. 사라져가는 전통 그릇의 명맥을 잇는 건 화려하거나 편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노동의 연속이지만 내일도 도기를 굽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람된 것들을 갖다 이렇게 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그냥 후세 한두 점만 살아라, 한 점이라도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용하다가 진짜 후세 좋은 작품으로 남아서 평가받을 수만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어요.